안녕하세요. 모터 제어 시스템 개발 강좌를 맡은 조정빈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로 설계, 아트웍, 펌웨어 쪽으로 한 17년 정도 경력이 됩니다. 지금은 산업용 모터 드라이버 보드를 개발하고 있고, 그전에는 LED 드라이버나 LCD 쪽 제어보드 등을 개발했었습니다. 지금 모터 쪽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했던 LED 드라이버 보드가 지금 모터 드라이버 보드랑 꽤 유사하더라고요. 다시 차이점이 있다면 LED 같은 경우는 단방향 전류 제어고, 모터 같은 경우는 양방향 전류 제어라는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 강좌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좌는 STM32를 이용한 모터 드라이버 설계에 대한 강좌입니다. 모터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DC 모터, BLDC 모터, 스텝 모터, 서버 모터, AC 모터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스텝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텝 모터 드라이버 설계에 대한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강좌 내용은 회로 설계 및 아트워크, 펌웨어, GUI 설계,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 다 끝나면은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모터를 어떻게 구동하는지 그 구동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실무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경력이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요. 그 경력에 상관없이 모두 다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업무 스펙트럼을 늘리거나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근데 하드웨어 설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베이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회로 설계, V는 IR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어느 정도 들을 수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 설계 같은 경우는 적어도 C 정도는 어느 정도 해보셨어야지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제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시는 PM분들이나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분들도 들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실제 프로젝트나 제품 개발의 워크플로우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테니까요. 일단 설계에 앞서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보시겠습니다. 산업용으로 보드를 설계하는 경우 대부분 다 전원을 24V로 설계를 합니다. 24V에 최대 5A까지. 그보다 더 큰 용량의 보드를 설계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 윗부분이 제어부, 이 아래쪽이 모터 드라이버부죠. 실제 이 제어부는 그대로 두고 모터 드라이버만 지금은 TMC 5160으로 되어 있는데 TI 거나 ST 거나 상캔 거나 이런 걸 계속 바꿔가면서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일단 이 고정된 부분은 대부분 다 전원 입력, 스위칭 레귤레이터, LDO, MCU, 그리고 통신, FT232하고 485를 사용할 겁니다. 센서 입력, GPIO, 그리고 설정 저장용 FRAM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모터 드라이버 쪽은 모터 드라이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FET 내장형, FET 외장형,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내장형 같은 경우는 설계하기 좀 용이합니다. 외부 회로도 적고 PCB 크기도 적게 차지하죠. 대신에 이 외장형은 설계가 약간 그보다는 좀 어렵긴 한데 장점이 있습니다. 설계가 좀 유연해지죠. 그 모터의 용량에 따라서 FET를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회로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로 설계 툴, 만약에 지금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툴이 있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설계했던 라이브러리 다 이미 다 검증이 됐을 테고 지금도 쓰고 있을 테고, 그래서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죠. 그걸 쓰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지금 검토 중이시다, 그렇다면 회로 설계 아트워크 툴을 선정을 해야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알티움입니다. 알티움, 오아캐드, 페즈. 근데 이런 상용 툴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회사에서 쓰긴 좋긴 한데 일단 라이선스 비용만 해도 몇천만 원 이상이고, 그걸 또 매년 유지하는데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이 툴을 사용하려면 이글캐드를 많이 쓰죠. 이글캐드 공짜로도 쓸 수 있는데 2레이어까지, 그리고 회로도는 2장까지 그릴 수 있는 게 무료 버전입니다. 실제로 산업용에서 쓰는 PCB 같은 경우는 4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좀 무료 버전은 쓰기 힘들고 4층 레이어까지 설계가 되는 이글 버전을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글캐드가 원래 풀 라이선스로 한 몇백 달러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토데스크로 인수가 돼가지고 매달 구독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한 달에 뭐 한 몇만 원 정도 내나? 그 정도 금액이면 한 4층 레이어까지 설계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마저도 아쉽다. 그러면 카이캐드를 쓰면 됩니다. 카이캐드는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죠. 좀 개발된 지도 꽤 됐고 지금 어느 정도 쓸만한 수준의 툴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툴은 뭘 쓰셔도 크게 상관없고 저는 일단 이글캐드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회로 설계할 때 파트 라이브러리를 대부분 다 싹 다 그려야 됩니다. 물론 내장된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저는 RLC 아니면 또 일부분 수동 소자 정도만 쓰고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는 싹 다 제가 심벌을 새로 그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MCU나 뭐 FT232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회로도에 있는 핀 형태하고 실제로 PCB에 있는 핀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나는 FET나 뭐 모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내부에 서멀 패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 핀들이 보통 잘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48번까지만 있고 49번 핀이 없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 것들은 싹 다 자기가 그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PCB 설계할 때도 좀 어느 정도 좀 문제 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파트 라이브러리 작업을 잘 해놓으면 좋은 게 이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제품 개발을 진행할수록.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는 딱히 라이브러리 안 그리고도 있는 라이브러리 가지고도 계속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죠. 보통 제품 개발할 때 완전히 다른 부품으로 싹 바꿔서 설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썼던 부품들을 계속해서 쓰게 되죠. 뭐 단종된 경우 또 그걸 어느 딴 걸 바꿔주고 이런 정도만 있으니까 이 라이브러리 이거는 잘 만들어두면 굉장히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로 설계하실 때 부품 배치 다이어그램을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뭐 회로 설계를 하면서 뭐 입력핀 위치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마운트 홀 사이즈하고 위치 그리고 MCU는 어느 쪽에 붙어 있고 뭐 나머지 입출력 포트들 어디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기가 아트웍을 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그 정리된 그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부품 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아트웍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아트웍 담당자분에게 자기는 이런 배치를 염두에 두고 회로도를 그렸다고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로도를 그릴 때는 입력, 처리, 출력 순으로 그리면 됩니다. 입력, 처리, 출력이 뭐냐면 입력은 전원입니다. 24V 그리고 내부에 스위칭 레귤레이터나 LDO 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처리는 중간에 들어간 메인 MCU들 그러니까 MCU, 드라이버, 뭐 통신용 IC들 거기에 대한 주변 회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출력은 지금 모터 드라이버니까 모터 제어하는 신호 아니면 또 센서 입력 신호, 뭐 레퍼런스 신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에 따라서 회로도를 잘 나눠 두셔야지 회로도를 보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기가 보든 남이 보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뭐 회로도를 리뷰할 때든 언제든 회로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문서의 일종입니다. 그 문서는 당연히 보기 쉽게 깔끔하게 명료하게 작성을 해야 되죠. 예전 직장에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입력 처리 출력선으로 이 회로도를 그리지 않고 한 페이지에 모든 회로를 다 때려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리뷰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도무지 설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냥 다시 그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 회로도 나누는 부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초급자와 중급자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아트웍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트웍은 말로만 하면 굉장히 단순한데요. 회로 설계에서 넷리스트를 받아와서 임포트를 시켜서 부품 배치하고 배선하고 커버 파일을 뽑으면 끝입니다. 말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설계하려는 건 전류 제어 보드입니다. 모터의 전류 흐름을 제어해주는 보드라서 이게 좀
소음이라고 해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되죠. 모터를 직접 드라이빙하는 그쪽 전류는. 그래서 그쪽 노이즈가 많은 부분과 디지털 쪽 아이오들 좀 분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분리 안 해놓으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디지털 시그널에 대부분 다 노이즈가 많이 타서 오동작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이 PCB 설계 규칙이라는 게 전류의 흐름을 고려한 설계 뭐 그 내용입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늘어 쓴 게 PCB 설계 규칙이죠. 뭐 전류량이 크면은 패턴을 두껍게 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노이즈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뭐 그쪽에서만 딴 데로 노이즈가 타지 않게 만들어준다. 또 비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또 패턴을 딱딱 꺾이게 설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PCB 설계 규칙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따라서 설계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툴마다 다르지만 거버 파일 출력해서 업체에 넘기는 것까지 뭐 이 강좌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회로도 변경할 때 PCB 적용 이것도 진짜 툴마다 다 다릅니다. 우아 캐드를 쓸 때나 알티움을 쓸 때나 이글 캐드를 쓸 때나 뭐 카이 캐드를 쓸 때나 조금씩 다 달라요. 하지만 크게 완전히 생소하게 다르진 않으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도 각 툴에 대해서 쓸 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펌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펌웨어는 STM32를 MCU로 STM32를 쓸 건데 그 괜찮은 게 펌웨어 설계를 도와주는 툴들이 괜찮은 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TM32 큐브 MX가 있죠. 여기는 그래픽적으로 MCU를 셋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클럭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뭐 페르페럴, SPR을 쓸 건지, I2C를 쓸 건지, 내부에 뭐 DMA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설정들을 모두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설정하고 나서 뭐 제너레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 소스가 통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컴파일러에 불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면 되죠. 그리고 컴파일러도 좋은 게 STM은 공짜로 쓸 수 있는 컴파일러가 한 두 종류 정도 됩니다. 아톨릭, 시스템 워크벤치 4 STM32 요 두 가지 툴인데 툴도 솔직히 뭘 쓰시든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시스템 워크벤치 4 STM32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기능 제한이 없는 거라서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펌웨어 내용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모터를 제어하는 루틴이 있고 그리고 PC와 통신하는 루틴. 요 크게 보면 요 두 가지입니다. PC와 통신하는 루틴은 뭐 GUI와 통신하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모터 제어는 SPI로 요새 나오는 모터 드라이버는 대부분 다 SPI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스텝 디렉션 이런 방식도 있죠. 그에 따라서 모터 드라이버 제어하는 방식도 강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홈 센서, 레퍼런스, 뭐 이런 스위치 입출력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뭐 인터럽트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계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GUI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GUI는 뭐 싱글보드 컴퓨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뭐 UI라든가 아니면 일반 PC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핸드폰에서 사용되는 그런 GUI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언어로는 파이썬을 선택했고요. 그래픽 라이브러리는 키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파이썬은 일단 공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다 돌아가죠. 키비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파이썬 자체가 시리얼 통신하기에 굉장히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리얼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뭐 드라이버 보드들 제어할 때 파이썬으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GUI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뭐 프린트F,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빈 윈도우를 띄우고 거기에 뭐 시리얼 통신 관련된 루틴 집어넣고 또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인 모터 구동을 할 수 있는 완성된 GUI를 설계하는 그 내용이 강좌에 포함이 될 겁니다. 다음은 드라이버 설정 및 모터 구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설계를 했다면 실제로 모터를 돌려봐야 되죠. 이게 이 강의에서 어쩌면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드라이버, 각 드라이버마다 드라이버에 맞는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엔코더나 레퍼런스 스위치 어떤 식으로 신호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게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홈 잡는 방식 이것도 뭐 드라이버마다 다 다를 겁니다. 뭐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모두 다 테스트가 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구간 반복 동작, 왔다 갔다를 계속 시켜가지고 정밀도 어느 정도까지 몇 프로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강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